인간 존재의 구조 속에서 부모와 자식 간의 유대보다 더 강한 끈은 드물다. 유대는 수천 년 동안 존경받아 왔으며 문화, 신앙, 시대를 초월해 왔다. 그것은 무수한 이야기들 속에 얽혀 있다. 희생의 이야기, 돌봄의 이야기, 말하지 않아도 깊이 느껴지는 사랑의 이야기들. 효도는 단순한 문화적 전통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이란 존재의 본질을 말하는 보편적 진리이다. 우리는 부모님을 존경하고 돌보며 헌신하는 것이 단지 도덕적 의무가 아니라 의미와 관계가 풍부한 삶으로 가는 길임을 탐구한다. 이야기들은 지나간 세월의 지혜에서 비롯된 것들로 우리 부모님이 가르쳐준 값진 교훈과 우리가 그들을 존경해야 할 지속적인 의무를 상기시켜준다.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 채널을 구독하여 1000명의 구독자를 달성하는 데 도움을 주세요. 침묵의 짐. 먼저 말해두자면 고요한 강과 푸른 언덕으로 둘러싸인 외진 계곡 속에 량보라는 젊은이가 살고 있었다. 그는 부모님의 손길로 작은 오두막에서 자랐다. 아버지는 온화한 목공이었고 어머니는 언제나 바쁜 손길을 갖고 있었다. 가족의 삶은 결코 쉽지 않았다. 량보가 기억할 수 있는 한 부모님은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애썼지만 그들의 집은 언제나 따뜻함과 웃음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아버지는 피곤한 일을 하면서도 고요한 기쁨을 담아 옛 민속 노래를 부르곤 했고 어머니는 마루를 쓸거나 저녁 식사를 준비할 때 함께 흥얼거리며 그와 함께했다. 그것은 단순한 삶이었지만 매 순간마다 아름다움이 있었다. 어린 시절 량보는 이러한 고요한 날들을 소중히 여겼다. 그는 아버지의 곁에 앉아 나무를 조각하며 세심한 손길로 새, 꽃, 동물들을 만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보곤 했다. 어머니도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나 이 땅을 걸었던 영웅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러나 그 모든 사랑과 따뜻함 속에서 량보는 항상 깊고 말할 수 없는 불만을 품고 있었다. 그가 자라면서 세상의 좁음은 그를 답답하게 만들기 시작했다. 그는 더 큰 것들을 꿈꿨다. 잠들지 않는 도시들, 부와 명예, 부모님의 오두막을 벗어난 삶. 그는 아버지가 걸어온 좁은 길을 떠나 자신의 길을 개척하고자 했다. 그 길은 그에게 힘과 부, 명성을 가져다 줄 것이었다. 17세가 되어 량보는 집을 떠났다. 그는 작별 인사도 남기지 않고 편지도 남기지 않았다. 단지 짐을 작은 보따리에 싸서 떠났다. 그에게는 부모님이 이해할 것이라 믿었기 때문에 그것이 쉬운 결정이었다. 그들은 항상 그에게 더 높이 목표를 삼고 위대한 일을 할 것이라고 말해왔다. 세월이 흐르고 량보는 번화한 리안저우시에서 살아가게 되었다. 그 도시는 그가 상상했던 모든 것이었다. 길거리는 고급 상점들로 가득했고 기회로 가득한 공기가 있었다. 그는 학문과 사업에 열중하며 일했다. 그는 곧 영리하고 야망 있는 젊은이로 명성을 얻었으며 시장에서 떠오르는 스타가 되었다. 그는 어린 시절의 고요한 언덕과 단순한 삶을 잊어버렸다. 처음에는 고향에서 온 편지가 드물었다. 어머니의 글씨는 점점 더 섬세해졌고 그녀의 말은 더욱 부드러워졌다. 마치 그녀의 말 한마디가 지나간 시간을 붙잡고 있는 듯했다. 아버지 역시 편지를 보냈지만 그 글들은 짧고 실용적인 조언과 부드러운 조언으로 가득했다. 그러나 량보는 그 편지들을 종종 읽지 않고 지나쳤다. 그는 더 중요한 일이 있었다. 거래를 성사시키고 인맥을 만들고 자신의 삶을 쌓아가야 했다. 부모님은 그에게 더 이상 중요한 존재가 아니었다. 하지만 어느 날 다른 편지가 도착했다. 이번에는 아버지가 쓴 편지였다. 그 내용은 이상하게 긴급했다. 나는 내가 일이 바쁜 줄 알지만 제발 곧 집에 돌아와라. 어머니가 아프다. 그녀는 예전처럼 강하지 않아서 내가 혼자서 그녀를 돌볼 수 없을 것 같다. 제발 돌아와라. 량보는 잠시 죄책감을 느꼈지만
그것은 금방 초조함으로 밀려왔다. 그의 사업이 중요한 계약을 성사시키며 그의 미래는 눈앞에 있었다. 지금 떠날 수 없었다. 모든 것이 이제 막 제대로 흘러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짧은 답장을 보내며 시간이 나면 돌아가겠다고 약속했지만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날은 지나고 주는 흘러갔으며 월은 또 지나갔다. 그러던 중 또 다른 편지가 도착했다. 이번에도 아버지의 편지였다. 그 글자는 간단했지만 그 안에는 량보의 마음을 무겁게 만든 무게가 담겨 있었다. 어머니는 돌아가셨다. 잠시 동안 량보는 말없이 앉아 있었다. 그가 아는 대로 어머니의 건강은 악화되고 있었지만 그는 그 순간이 올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그는 여전히 돌아갈 시간이 있다고 믿었고 급하지 않다고 여겼다. 이제 와서 그는 그때가 지나갔음을 깨달았다. 그때 그가 너무 늦었음을 알게 된 것이다. 그는 죄책감에 휩싸였다. 편지에는 계속해서 다음과 같은 말이 적혀 있었다. 이제 내가 가진 것은 추억뿐이다. 나는 내 부를 원하지 않았다. 성공을 바란 적도 없다. 내가 원했던 것은 내가 돌아오는 것이었다. 돌아와라. 이 빈집에 나 혼자 있을 수 없다. 량보는 후회의 무게에 짓눌렸다. 그에게 너무 많은 것을 주었던 어머니는 한 번도 그를 다시 볼 수 없었다. 그가 너무 자만하고 야망에 묶여 있었음을 깨달았다. 그러나 이제야 그는 깨달았다. 성공, 권력은 결국 사라지는 것이다. 그러나 가족의 사랑과 희생은 영원한 것이다. 그 무엇도 시간도 거리도 그 유대를 끊을 수 없다. 그럼에도 그는 자존심과 야망 때문에 부모님과의 유대를 끊어놓았다. 마음이 무겁게 그는 짐을 싸고 집으로 향했다. 무엇을 찾을지 모르겠지만 그는 이제 확실히 알았다. 이제 그는 사죄할 시간이 된 것이다. 그가 마침내 집에 도착했을 때 그는 텅 빈 집의 침묵을 맞이했다. 그가 한때 경험했던 따뜻함은 사라지고 후회의 냉랭한 공허함만이 남아 있었다. 아버지는 거기 있었지만 그 역시 그가 알고 있던 아버지가 아니었다. 아버지 량보는 그의 옆에 무릎을 꿇으며 속삭였다. 미안하다. 더 빨리 돌아왔어야 했다. 그의 아버지와 눈이 마주쳤을 때 그들 사이에 말없이 이해가 흐르고 있었다.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은 모든 것을 말해주었다. 아직 늦지 않았다. 사랑과 희생, 효도의 교훈을 배울 시간이 남아 있었다. 말하지 않은 말들의 무게. 리양보가 기억하는 것보다 그 집은 더 차가웠다. 한때 따뜻함과 생명력으로 타오르던 불길은 이제 약하게 흔들리며 마치 그의 어머니의 부재를 애도하는 듯했다. 한때 그의 어머니가 정성껏 짠 화려한 벽걸이 자수로 장식되었던 벽들은 이제 텅 비어 있었다. 그들의 조상을 이야기해주던 어머니의 자수도 사라졌다. 집에 돌아올 때마다 항상 맡을 수 있었던 갓 구운 빵의 냄새도 없었다. 대신 뼛속까지 스며드는 듯한 고요함만이 자리 잡고 있었다. 리양보는 아버지 옆에 앉아 불꽃을 바라보았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이제는 나이가 들어 손끝이 떨리는 아버지는 그를 바라보지 않았다. 아버지의 시선은 타오르는 인걸불에 고정되어 있었고 마치 사라져가는 따뜻함 속에서 무언가를 찾고 있는 것 같았다. 그렇게 긴 시간이 흐른 후 아버지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하고 거의 부서질 듯했다. 너는 너무 늦게 돌아왔구나. 나는 내가 올 때까지 기다렸어. 내 어머니, 그녀도 너를 기다렸어. 그 말은 공기 중에 무겁게 떠다녔다. 리양보는 목이 답답해져서 삼키기를 반복했지만 그 느낌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는 뭔가 말하고 싶었지만 진실은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원초적이었다. 어떻게 자신의 욕망에 너무 사로잡혀서 신경을 쓰지 않았다고 설명할 수 있을까? 어떻게 자존심과 야망이 빼앗아간 시간과 순간들을 사과할 수 있을까? 더 일찍 왔어야 했어요.
리앙보는 거에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이런 일이 생길 줄은 몰랐어요. 아버지의 눈빛은 부드러워졌지만 그 속에는 슬픔이 깃들어 있었다. 그 슬픔은 리앙보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너는 나처럼 되지 않기를 바랐다. 아버지가 말했다. 이제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마치 그 말이 수년간 그를 짓누르고 있었던 것처럼. 나는 내가 이 삶을 넘는 더 큰 꿈을 가진 것을 알았어. 하지만 나는 언제나 희망했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 기억할 것이라고. 리앙보는 주먹을 꽉 쥐었다. 죄책감이 그를 갉아먹고 있었다. 아버지의 말이 그의 마음속에서 울려 퍼졌다.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 기억할 것이라고. 아버지, 저에게 아직 희망이 있나요? 리앙보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 질문은 그를 놀라게 했다. 계획한 질문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순간, 그는 진실에서 숨길 수 없었다. 그는 뭔가를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지, 그동안 방치된 그들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지 알고 싶었다. 아버지는 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 눈에는 단순한 슬픔이 아닌 이해가 담겨 있었다. 나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단다. 아버지가 답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조용한 힘이 담겨 있었다.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무엇을 하든 내가 나를 실망시키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내가 나이가 많고 이제 혼자지만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란다. 그것이 나에게는 중요하다. 그 말은 리앙보에게 따뜻한 담요처럼 덮였다. 그리고 그가 돌아온 이후 처음으로 그는 마음속에서 평화의 불씨를 느꼈다. 아직 늦지 않았다. 아버지는 그가 원했던 사과를 듣지 않아도 그를 용서했다. 아버지의 사랑은 그가 없었을 때에도, 그가 부모님이 기대했던 것에 부응하지 않았을 때에도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 분명했다. 저는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리앙보는 중얼거렸다.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을까요? 제가 했던 모든 일에 대해 어떻게 보답할 수 있을까요? 아버지는 손을 뻗어 리앙보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그 작은 제스처는 어떤 말보다 더 큰 무게를 지니고 있었다. 너는 나에게 보답할 필요 없다. 아버지가 부드럽게 말했다. 내가 바라는 건 그저 내가 머물러주는 거야. 나와 함께 잠시 있어줘. 농장 일을 도와줘. 이 땅을 돌봐줘. 내 어머니와 내가 했던 것처럼. 내가 거대한 제국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고 사랑스럽게 살기를 바란다. 그게 내가 바라는 전부야. 아버지의 간단한 요청은 리앙보를 놀라게 했다. 그는 뭔가 대단한 일을 해야만 용서를 받을 것이라고 상상했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저 그의 존재만을 원하고 있었다. 그것은 아주 간단하면서도 깊은 것이었다. 리앙보는 그 순간 자신이 잘못된 곳에서 성취를 추구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권력, 인정은 그를 가족에서 멀어지게 했다. 그는 위대함이 다른 사람들이 보는 것, 자신이 얻을 수 있는 인정으로 정의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버지의 말은 그에게 더 깊은 것을 깨닫게 했다. 진정한 위대함은 겸손과 헌신, 사랑 속에 있다는 사실을. 밤은 조용히 지나갔다. 아버지와 아들은 불 옆에 앉아 있었다. 리앙보는 앞으로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몰랐지만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명확한 감정을 느꼈다. 아마도 여전히 기회가 있을지도 모른다. 그가 한때 포기했던 길을 다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다음 날 아침, 리앙보는 해가 뜨기도 전에 일어났다. 공기는 신선하고 땅은 밤새 이슬로 촉촉히 젖어 있었다. 아버지는 이미 정원에 나가 식물을 돌보고 있었다. 그가 기억할 수 있는 한 항상 그렇게 하셨다. 리앙보는 조용한 결심으로 헛간으로 걸어갔다. 목재와 흙의 익숙한 냄새가 그의 감각을 채웠다. 그는 아버지가 땅을 일구던 도구들을 들었다. 그 도구들은 간단한 것들이었다. 한때 그가 가질 꿈이었던 복잡한 기계들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것들은 손으로 만든 힘든 일을 가치 있게 여긴 사람의 도구들이었다. 리양보가 일을 시작하자 아버지가 다가와 잠시 그를 지켜본 후 말을 건넸다. 잘 하고 있구나. 보, 아버지가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다. 배우는데 시간이 걸리겠지만 잘할 수 있을 거야. 기억해, 인내가 중요하다. 좋은 일은 그것을 돌보면 오게 마련이야. 작물도, 관계도 그렇고. 리양보는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새롭게 생긴 존경이 담겨 있었다. 그건 간단한 교훈이었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제대로 이해한 적이 없었던 것이었다. 그럴게요. 리양보는 대답했다. 그 말은 그가 예상하지 못한 무게를 지녔다. 여기 있을게요. 다시 떠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아버지가 미소를 지었다. 안도의 미소, 희망의 미소, 그리고 조용한 기쁨이 담긴 미소였다. 하지만 양보는 새로운 일상에 적응하면서도 조용한 불안감을 떨쳐낼 수 없었다. 그는 여전히 계곡 너머의 세상, 즉 렌저우의 번화한 거리, 웅장한 시장, 그가 만난 사람들에 대해 생각했다. 그는 그곳에서 성공했거나 적어도 그렇게 가장했다. 부, 권력, 인정은 그를 매료시켰다. 그리고 지금 그는 밭을 일하면서 때때로 그 삶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다. 어느 날 오후, 양보가 부서진 울타리를 수리하고 있을 때 아버지가 그를 불러 생각에서 깨어나게 했습니다. 보, 그의 아버지가 시작했다.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안정적이었다. 너도 이 산 너머의 세상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 걸 알아. 나는 내가 그 길을 가는 것을 막고 싶지 않다. 하지만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다. 양보는 망치를 내려놓고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노인의 얼굴은 차분했지만 양보가 전에 본 적이 없는 강렬한 눈빛이었다. 부와 권력, 인정을 행복을 가져다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버지가 물었다.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다. 양보는 잠시 주저했다.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고 그는 당황했다. 그럴 줄 알았어요. 그는 천천히 조심스럽게 말했다. 내가 위대한 것을 성취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한다면 나는 만족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마치 그 대답을 예상한 듯이. 그럴 수도 있겠다. 내가 꿈이 있다는 것도 알고 나는 내가 그 꿈을 추구하는 것을 막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잊지 마라. 행복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내면에서 느끼는 것에서 온다. 옳은 일을 할 때 찾을 수 있는 평화에서 온다. 양보는 손에 든 울타리 기둥을 내려다보며 깊이 생각했다. 아버지의 말은 새롭지 않았지만 그 깊은 의미가 점차 그에게 스며들기 시작했다. 오랫동안 그는 성공의 외부 지표를 쫓아다니며 그것이 자신에게 만족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지금 이 조용한 계곡에서 그는 그것이 자신에게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주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다시 어머니를 생각했다. 그녀의 온화한 미소, 그가 어릴 때부터 그를 보살피던 모습, 항상 그 자리에 있던 그녀, 그리고 아버지를 생각했다. 아버지는 결코 인정을 바란 적이 없었고 그저 가족을 위한 조용한 기쁨을 위해 많은 것을 희생하셨다. 그들의 부모님은 서로에게서 모든 것을 찾았기에 더 이상 필요 없었다. 아버지가 말하는 모든 것을 이해하는 건 아니지만 랭보는 고백했다. 하지만 이제는 시작하는 것 같다. 그저 내가 원했던 모든 것을 놓는 것이 힘들다. 아버지는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그 손의 무게는 그를 땅에 단단히 붙들어 주었다. 가장 어려운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라 생각하는 것을 놓아 진정으로 필요한 것들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것이다. 내가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것들을 쫓아갔다는 것은 알겠지만 더 소중한 것들이 있다. 돈이나 직함으로 측정할 수 없는 것들. 양보는 힘겹게 침을 삼켰다. 그는 자신의 삶의 많은 부분을
공허함을 느끼게 하는 것들을 쫓아다니며 보냈다. 하지만 이제 아버지의 조용한 지혜가 그를 인도하면서 그는 인정을 추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가족과의 유대감에서 오는 깊은 만족감. 그 유대감 속에서 그저 존재하는 기쁨 말이다. 저녁이 되고 그들은 간단한 밥과 정원에서 직접 기른 채소로 저녁을 먹었다. 식사를 마친 후 랭보와 그의 아버지는 함께 포치에 앉아 산 너머로 지는 해를 바라보았다. 그들 사이의 침묵은 이제 더 이상 미지근한 후회나 죄책감으로 무겁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은 서로의 존재를 고백하고 받아들이는 이해의 침묵이었다. 아버지가 먼저 침묵을 깨고 말했다. 많이 배웠구나, 보. 그런데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있다. 양보는 그를 바라보며 그의 마음은 감사함으로 가득 찼다. 무슨 일이에요? 아버지. 가족이 모든 것의 기초라는 것을 잊지 마라, 아버지가 말했다. 내 인생의 모든 시간 동안 내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부모의 사랑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 것이다. 언젠가 너와 내 어머니가 없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너에게 준 사랑은 항상 내 곁에 있을 것이다. 야망이나 자존심이 그것을 가리게 해서는 안 된다. 세상은 항상 더 많은 것을 요구할 수 있지만 가족은 항상 내가 필요한 것을 준다. 양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계속하면서 목이 메어졌다. 마침내 아버지의 뜻을 이해한 순간이었다. 부모의 사랑은 측정하거나 거래할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은 지속되며 어떤 부나 지위보다 그를 땅에 뿌리내리게 한다. 그날 밤 양보는 어린 시절의 침대에 누워 있었고 계곡의 소리, 나뭇잎이 바스락거리는 소리, 멀리서 들리는 동물들의 울부짖음은 그를 진정시켰다. 그것은 그가 전에 결코 알지 못했던 평화였고 오랫동안 그를 괴롭혔던 불안을 달래주었다. 그는 속죄를 위해 집으로 돌아왔지만 그가 발견한 것은 훨씬 더 깊은 의미였다. 인생에서 가장 큰 성취는 무엇을 얻는 것이 아니라 주고 받을 수 있는 사랑이었다는 깨달음. 그리고 달이 산 너머로 높이 떠오를 때 양보는 스스로에게 약속했다. 그는 다시는 떠나지 않을 것이고 그들이 소중히 간직한 것을 가져간 후에야 설명할 것이다. 그리고 그의 시간이 오면 그는 그들에게 그의 그리움을 전하고 가족의 사랑이 대대로 전해지도록 할 것이다. 과거로부터의 방문. 어느 회색의 아침, 양보와 그의 아버지가 창고 지붕을 수리하고 있을 때 좁은 길을 따라 그들의 집으로 다가오는 말굽 소리가 울려 퍼졌다. 양보는 고개를 들고 그쪽으로 다가오는 익숙한 인물을 보았다. 그것은 옛날 연주에서 함께 일했던 상인, 철린이었다. 그의 고급 실크 로브와 자부심 넘치는 자세는 이 시골의 겸손한 환경에서는 어울리지 않아 보였다. 양보, 철린이 말을 타고 다가오며 불렀다. 그는 능숙하게 말을 내리고는 말했다. 여기서 너를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양보는 그의 튜닉에 손을 닦으며 놀란 표정으로 말했다. 철린, 여기까지 무엇 때문에 왔어? 철린은 넓은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그의 눈빛에는 양보의 간단한 옷차림과 소박한 환경을 살펴보며 호기심이 묻어 있었다. 너를 찾고 있었어. 내가 옛 집으로 돌아왔다고 들었어. 직접 보고 싶었거든. 양보의 아버지는 개인적인 대화가 필요하다고 느껴져 조용히 나무를 패기 위해 자리를 떠났다. 천리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보,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걱정 어린 목소리로 물었다. 도시가 내가 있어야 할 곳이야. 너는 위대한 일을 앞두고 있었잖아. 부 영향력. 우리가 꿈꾸던 모든 것들. 그런데 지금 너는 지붕 수리하고 있어. 천린의 말에 양보는 불편한 기분이 들었다. 연주에서의 야망 가득한 삶이 떠올랐다. 거래, 성공, 끊임없는 인정 추구. 잠시 그는 천린이 그려낸 비전, 그가 떠난 삶의 유혹을 느꼈다. 집에 돌아와야 했어. 양보는 조용히
그러나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고쳐야 할 일이 있었거든. 천리는 코웃음을 치며 손을 휘젓고는 말했다. 자, 내가 짊어지고 있는 죄책감이 무엇이든 이미 충분히 해왔잖아. 너희 부모님은 널 위대하게 키웠지. 이런 변방에서 낭비하게 키운 게 아니야. 도시가 널 필요로 해. 내가 널 필요로 해. 새로운 기회가 다가오고 있어. 내 재능이 있으면 우리는. 양보는 손을 들어 천린의 말을 끊었다. 천린, 그만해. 내가 한때 그런 야망에 휩싸였던 건 부인하지 않아. 하지만 이 조용한 삶에서 내가 깨달은 것은 세상의 모든 부와 영향력보다 더 가치 있는 거야. 천리는 그를 바라보며 믿기지 않는 표정에서 동정에 가까운 표정으로 바뀌었다. 너 변했구나. 그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너를 위해서라도 이 선택이 후회되지 않기를 바란다. 양보는 부드러운 눈빛을 보이며 작은 미소를 지었다. 처음으로 후회 없는 삶을 살고 있어. 천리는 말을 타고 그의 움직임에서 분명한 불만이 느껴졌다. 내가 마음을 바꾼다면 그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어디서 찾을 수 있을지 알잖아. 말굽 소리가 멀어져 가는 동안 양보는 기묘한 안도감과 슬픔이 섞인 감정을 느꼈다. 그는 이제 자신에게 더 이상 필요 없는 부분을 놓았지만 그 대가가 없지는 않았다. 그는 아버지가 멀리서 자신을 지켜보는 것을 보고 그의 눈에는 조용한 자부심이 반짝이는 것이 보였다. 내가 올바른 선택을 했구나. 아버지가 간단히 말했다. 양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시아대 교훈. 겨울이 지나고 봄의 첫 징조가 나타났다. 양보와 그의 아버지는 밭을 일구기 시작했다. 힘든 일이었지만 양보는 그 일에서 설명할 수 없는 만족감을 느꼈다. 그들이 심은 각 씨앗은 희망을 상징했으며 아직 오지 않은 생명의 약속을 담고 있었다. 어느 오후 그들이 함께 일하는 동안 양보의 아버지는 작은 씨앗 주머니를 그에게 건넸다. 이것은 내 어머니의 정원에서 가져온 거야. 아버지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향수가 묻어 있었다. 매년 씨앗을 모으셨지. 항상 우리가 필요한 것보다 조금 더 많이 심으셨다. 그녀는 그것이 우리가 아니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도 항상 충분히 있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방법이라고 하셨어. 양보는 씨앗을 손끝으로 느끼며 말했다. 어머니는 항상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셨구나.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녀는 중요한 것을 이해하셨어. 우리가 오늘 심는 씨앗은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미래를 위한 것이다. 우리 후손들을 위한 것이지. 양보는 밭을 바라보며 아버지의 말이 마음에 와닿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그의 어머니가 살아온 교훈이었고 그는 젊었을 때 그것을 충분히 깨닫지 못했다. 그러나 이제 씨앗을 손에 쥐고 그는 땅뿐만 아니라 부모님이 남긴 유산에 대한 깊은 책임감을 느꼈다. 새로운 시작. 몇 주가 지나면서 씨앗들은 자라기 시작했고 그들의 푸른 새싹들이 땅을 뚫고 나왔다. 양보는 매일 그 일을 기다리며 땅을 돌보는 간단한 기쁨과 생명이 자라는 것을 보는 즐거움을 느꼈다. 어느 저녁, 해가 언덕 너머로 낮아지며 그는 아버지와 함께 현관에 앉았다. 두 사람의 손은 더러워졌지만 마음은 조용한 만족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아버지, 양보가 그들 사이의 편안한 침묵을 깨며 말했다. 이제야 아버지와 어머니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들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아요. 아버지는 생각에 잠긴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며 물었다. 그게 무엇이지? 양보는 미소를 지으며 눈을 지평선에 고정한 채 말했다. 진정한 위대함은 우리가 세상에서 무엇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주는가에 관한 것 같아요. 그것은 우리가 심는 씨앗들, 단지 땅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심는 씨앗들에 관한 것이죠. 아버지는 그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그 눈에 자랑스러운 빛이 반짝였다. 잘 배웠구나, 아들아.
그 순간 양보는 자신이 정확히 있어야 할 곳에 있다는 것을 알았다. 리양보는 이마에 땀을 닦고 곧게 서서 그녀를 마지막으로 본 이후 흐른 세월의 무게를 느꼈다. 그때 그는 다른 사람이었었다. 서둘렀고 인상을 주고자 했으며 권력 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호의를 얻으려고 했었다. 그러나 이제 그녀 앞에 서 있는 그는 그런 필요를 전혀 느끼지 않았다. 류 부인, 그는 공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이곳에서 당신을 만나게 되어 놀랍습니다. 오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그의 얼굴을 살폈다. 그 눈빛에는 인식과 미묘한 호기심이 섞여 있었다. 저는 당신의 아버지를 방문하려고 왔습니다. 그녀가 말했다. 그가 여전히 최고의 농작물을 심는 사람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하자면 당신이 여기서 일하고 있는 걸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당신이 리안저우를 떠나 가족 농장으로 돌아갔다고 들었는데 이곳은.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그의 발밑의 흙과 그들을 둘러싼 소박한 농장 풍경을 내려다보았다. 그것은 그가 운영할 것이라고 상상한 웅장한 저택이나 한때 필연적으로 보였던 번성한 사업 제국이 아니었다. 당신이 예상한 것과는 다르죠. 리양보가 말했다.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지며 그의 목소리에는 쓴맛이 없었고 단지 상황이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한 솔직한 인식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잠시 그를 더 바라보며 입술을 다물고 생각에 잠겼다. 아니요,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하지만 아마도 그것이 당신에게 필요한 것이었을지도 몰라요. 겸손의 교훈. 그날 저녁, 류 부인은 저녁을 함께 먹기로 했다. 그들이 작은, 소박한 식탁에 앉았을 때 리양보는 그녀가 미묘하게 우아하게 그 소박한 환경에 적응하려고 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반짝이는 은식기나 고운 자수가 놓인 천은 없었다. 음식은 단순했다. 밥, 그들의 정원에서 나온 채소, 그리고 강에서 잡은 물고기. 그것은 리안저우에서처럼 금과 옥이 반짝이는 호화로운 만찬이 아니었다. 그러나 여기에는 금으로 측정할 수 없는 다른 종류의 부유함, 따뜻함과 단순함이 있었다. 식사 중 류 부인의 눈은 테이블 위에 놓인 작은 씨앗 묶음에 머물렀다. 그것은 그의 아버지로부터 받은 선물로 다음 수확을 위해 심을 것이었다. 그가 몇 년 동안 해온 대로. 당신의 아버지가 여전히 예전 그 사람 같군요. 그녀가 생각에 잠긴 목소리로 말했다. 항상 심고 항상 미래를 준비하죠. 리양보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말에 숨은 깊은 의미를 느꼈다. 제 아버지는 제가 알지 못한 것을 이해하고 계세요. 제가 아직 배우고 있는 것이요. 그녀는 눈썹을 올리며 물었다. 그게 무엇인가요? 진정한 성공은 권력이나 명예에 관한 것이 아니에요. 그가 조용히 답했다. 자신이 누구이고 어디에 속하는지 아는 것에 관한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시간이 지나도 미래를 기를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것을 만드는 것입니다. 류 부인은 잠시 말없이 그의 말을 곱씹었다. 당신은 변했군요.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감탄 어린 목소리였다. 제가 마지막으로 당신을 봤을 때 당신은 성공의 사다리를 오르며 자신을 증명하려고 그렇게 애썼죠. 하지만 지금은. 그녀는 말을 멈추고 방을 처음 보는 듯이 둘러보았다. 그 소박함, 사치가 없다는 것, 하지만 또한 그 공간을 채운 평화롭고 심오한 감각이 있었다. 이제야 이해가 가요. 리양보가 말했다. 창밖으로 아버지가 돌본 들판을 바라보며 그건 무엇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이 옳은지 하는 거예요. 우리 앞서온 사람들을 존경하며 살아가고 그 존경을 뒤따를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류 부인의 눈은 부드러워졌고 드문 취약함이 그 눈빛에 나타났다. 아마도 저는 잘못된 것들에 너무 집중했었나 봐요. 그녀가 천천히 말했다. 그동안 너무 많은 시간 동안 일시적인 것들을 쫓아왔네요. 리양보는 그녀에게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그들 사이의 이해에 감사하며
우리는 모두 각자의 여정을 가고 있어요. 류 부인. 하지만 다른 길을 선택하는데 늦지 않았어요. 뿌리의 선물. 그날 저녁, 해가 지평선 너머로 떨어질 때 리양보는 류 부인과 함께 아버지가 채소를 심은 작은 정원으로 걸어갔다. 그는 이 땅을 돌보며 많은 것을 배웠다. 기술적인 기술뿐만 아니라 인내와 관심, 그리고 책임감에 대한 교훈도 얻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씨앗 한 줌을 손에 쥐어 그녀에게 건넸다. 이 씨앗들은 우리가 아까 심은 것들과 같은 배치에서 나온 거예요. 그가 말했다. 미래를 위해. 만약 당신이 도시에서 길을 잃거나 삶의 요구에 지쳐 있다면 이 씨앗들을 심으세요. 그것들이 지속되는 것에 마음을 기울이면 평화를 찾을 수 있다는 걸 상기시켜 줄 거예요. 류 부인은 생각에 잠긴 듯 고개를 끄덕이며 씨앗을 받았다. 알겠어요.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고맙습니다. 리양보. 그날 저녁, 류 부인이 떠난 후 리양보는 새로운 명확함을 느꼈다. 그의 여정은 그를 다시 이 계곡으로, 부모님에게 간단한 명예와 조용한 품위가 있는 삶으로 이끌었다. 그는 여기에서 평화를 찾았다. 세상의 인정을 넘어서 가족의 겸손하고 지속적인 유대에서 지혜의 씨앗이 그의 마음속에 심어졌고 이제 그것을 키우고 그것을 전할 차례였다. 유산의 유대. 여름이 만개하고 공기에는 꽃향기와 바쁜 곤충들의 윙윙거림이 가득했다. 리양보의 계곡에서의 삶은 계속해서 일정하고 예측 가능한 리듬을 따랐다. 아침은 들판에서의 노동으로 채워지고 저녁은 조용한 반성으로 보내졌다. 종종 아버지와 함께하거나 어머니의 기억과 함께. 그러나 계절이 변하면서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한 평화는 곧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인해 방해받았다. 어느 이른 아침, 리양보가 정원에서 잡초를 뽑고 있을 때 아버지가 문에서 그를 부르셨다. 평소 차분하고 안정된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긴급한 기운이 섞여 있었다. 누군가 너를 보러 왔어. 리양보는 도구를 내려놓고 이마에 땀을 닦으며 누가 이렇게 일찍 방문했을지 궁금해하며 빨리 마당을 가로질렀다. 그는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을 발견했다. 주링 마을에서 온 사자. 그의 마른 먼지에 덮여 있고 얼굴은 여행에 지쳐 있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리양보가 공손하지만 신중한 목소리로 물었다. 사자는 존경의 의미로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리양보 선생님, 제가 당신께 전달할 소식이 있습니다. 그가 붉은 밀봉된 편지를 건넸다. 리안저우에 있는 당신의 가족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리양보의 심장이 두근거렸다. 그는 돌아온 이후로 친척들로부터 소식을 듣지 못했다. 그의 시선은 아버지에게로 향했다. 아버지는 이제 밖으로 나와 조용히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이 편지에는 가족의 일이 긴급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들었습니다. 사자가 계속 말했다. 제가 직접 전해드리라고 지시받았습니다. 리양보는 편지를 받으며 불안한 마음으로 봉인을 뜯었다. 종이를 펼치자 순간적으로 글이 흐려졌고 그의 마음은 여러 가지 가능성으로 빠르게 떠다녔다. 그러나 그의 눈이 그 글을 따라가자 세상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다. 그 편지는 그의 삼촌 리양푸로부터 온 것이었다. 리양푸는 리안저우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인물로 날카로운 지혜와 비즈니스 수완으로 유명했다. 편지는 짧았지만 그 내용은 결코 단순하지 않았다. 리양보 선생님께 당신이 리안저우를 떠난 이후 그것이 우리 협력자들 사이에서 파문을 일으켰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당신 아버지의 재산은 존경받고 있지만 당신의 리더십 없이 점점 더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가족의 입지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리안저우로 돌아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신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위치로 올라갈 수 있을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체하지 말고 바로 응답하십시오. 시간이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리양푸
그 말은 공기 중에 무겁게 떠 있었고 리앙보의 가슴을 누르는 듯했다. 삼촌의 메시지는 분명했다. 리안저우로 돌아가는 것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의 의무였다. 과거의 끌림. 리앙보는 오랫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편지는 여전히 그의 손에 들려 있었다. 아버지는 그의 내면의 혼란을 감지하고 앞으로 나아가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리셨다. 리안저우에서 소식을 받았구나. 아버지가 조용하지만 이해심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다. 무슨 내용이냐? 리앙보는 아버지에게 편지를 건넸고 아버지는 그 편지를 읽으며 그의 얼굴을 지켜보았다. 아버지가 읽고 나서 깊은 한숨을 내쉬며 편지를 조심스럽게 접고 옆에 놓았다. 너는 가야 한다. 아버지가 마침내 불안하지만 확고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시간이야. 리앙보는 고개를 들며 마음이 무거운 채로 말했다. 하지만 여기서 평화를 찾았어요. 이제 여기서 내가 속할 곳을 찾았어요. 어떻게 내가 떠났던 그 삶으로 돌아갈 수 있죠? 아버지는 그의 눈을 마주치며 그 눈에는 지혜가 담겨 있었다. 너는 평화를 찾았지. 맞아. 하지만 평화는 우리의 책임에서 도망쳐서 오는 것이 아니야. 그것은 책임을 다하고 그 안에서 내가 진정으로 찾고 있던 명예를 발견하는 것에서 오는 거야. 리앙보는 주먹을 쥐며 내면에서 분노가 일어나는 것을 느꼈다. 그는 리안저우를 떠나면서 바로 그 삶에서 벗어나고자 했었다. 그는 부와 지위가 마음의 공허함을 채워줄 수 없다는 것을 배웠고 가족과 봉사의 삶, 그리고 고요한 존엄성이 그에게 의미를 주었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러나 가족의 부름, 삼촌의 기대는 쉽게 무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만약 제가 그들이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면 어떡하죠? 리앙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만약 내가 그들이 원하는 지도자가 될 수 없다면? 아버지의 손이 그의 어깨에 힘을 주며 드문 깊은 감정을 나타냈다. 넌 충분히 훌륭해. 내가 너를 어떻게 변했는지 봤어. 너는 이제 그때보다 더 강해졌어. 다른 사람들을 인도할 지혜를 가졌고, 진정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가졌어. 책임을 두려워하지 마. 너 안에는 무시할 수 없는 유산이 있고, 이제 그것을 받아들여야 할 시간이야. 딸을 새로운 길. 리앙보의 마음은 혼란스러운 생각들로 끓어오르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 속에서는 새로운 명확성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아버지의 말이 그의 마음속에 메아리 쳤다. 책임에 대해서, 그리고 대대로 내려온 유산에 대해서. 그것은 그가 한때 알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가족을 위해, 선조들을 위해, 그리고 미래를 위해 올바른 일을 하는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해가 계곡 위로 떠오를 때 리앙보는 아버지 앞에 서서 결심을 굳혔다. 그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알고 있었다. 리안저우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는 확고한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내가 예전의 사람이 되어 돌아가는 건 아닙니다. 나는 내 가족을 존중하고 내 의무를 다하기 위해 돌아갈 것입니다. 도시로 돌아가겠지만 여기서 내가 되어온 사람은 잃지 않을 것입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거칠어 보이는 얼굴에 자랑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알고 있단다. 그리고 무엇이 일어나든 기억해라. 여기서 내가 만든 것, 내 손으로 만든 것이 항상 너의 진정한 기초가 될 거야. 리안저우로 가는 여행. 리앙보는 떠날 준비를 하며 몇 날 며칠을 보냈다. 그는 여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것들을 챙기고 아버지가 잘 돌봐줄 수 있도록 했다. 그는 계곡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지만 그의 떠난 소식은 곧 퍼졌다. 그의 여행은 조용히 이루어졌고 익숙한 언덕과 들판을 뒤로하면서 그는 자신의 결정이 무겁게 다가오는 것을 느꼈다. 리안저우로 가는 길이 그 앞에 펼쳐지면서 리앙보는 자신이 돌아갈 삶이 그가 떠났던 삶과는 같지 않을 것이라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다. 그는 더 이상 야망만으로 움직이던 젊은이가 아니었다.
그는 진정으로 삶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깊은 이해를 가진 사람이었다. 리안저우로 돌아가는 여정은 단지 가족으로의 귀환만이 아니라 그가 겪은 겸손, 봉사, 효도의 시련을 통해 변해버린 자신을 향한 귀환이었다. 리안저우로의 귀환. 리안저우로 가는 길은 길고 고된 여정이었다. 농장과 작은 마을들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다. 리앙보는 많은 날들을 여행하며 자신의 결정의 무게에 의해 생각이 흐려졌다. 그가 도시로 가까워질수록 그는 자신이 계곡에서 사랑했던 삶에서 점점 멀어져가는 느낌을 받았다. 농장의 고요하고 단순한 리듬은 이제는 먼 기억처럼 느껴졌다. 번잡한 도시로 돌아가서 한때 자신을 집어삼켰던 야망과 경쟁 속으로 다시 들어가는 생각은 불편함을 일으켰다. 하지만 지평선이 점차 도시화되면서 도시의 돌담과 시장의 익숙한 모습이 보이기 시작할 때 리앙보의 가슴 속에 다른 감정이 일었다. 조용한 결심이었다. 그는 이제 이 길이 자신의 길이며 가족에게 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받아들였다. 아버지의 말이 그의 머릿속에서 메아리 쳤다. 여기서 내가 만든 것은 항상 너의 진정한 기초가 될 것이다. 리앙보는 오랜 시간 동안 가족의 겸손한 유산 너머에 있는 것을 찾으려 했었다. 이제 그는 단지 의무를 다하기 위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자신을 화해시키기 위해 돌아갔다. 리안저우의 야망 넘치는 젊은이와 계곡에서 겸손하게 뿌리내린 아들이라는 두 가지 자아를 화해시키기 위해 변화된 도시. 리안저우는 그가 떠난 동안 변화했다. 한때 익숙했던 거리들이 이제는 낯선 얼굴들로 가득 차 있었다. 시장은 그가 떠났을 때보다 훨씬 더 번잡했다. 그가 떠나기 전 기회와 끊임없는 경쟁의 장이었던 이 도시는 이제 그에게 낯설고 이질적으로 느껴졌다. 그곳에는 어떤 억압적인 느낌이 있었다. 끊임없는 소음, 전시된 부유함, 그리고 공기를 채우는 거래의 윙윙거림. 리앙보는 분주한 거리를 지나며 익숙하지 않은 얼굴들을 하나하나 살폈다. 그는 많은 상인들을 알아보지 못했고 한때 알던 오래된 건물들은 이제 새로운 높은 건물들에 가려졌다. 가족의 저택문을 지나칠 때 그의 심장은 빨리 뛰었다. 안뜰, 정원, 돌계단 모두 그가 기억하는 대로였지만 마치 낯선 사람이 한때 집이라고 불렀던 곳으로 돌아온 것처럼 느껴졌다. 가사도 우미들이 그를 맞이했고 그들은 미소와 존경의 절을 보였다. 그의 귀환은 주목받았다. 탕자가 돌아왔다는 소식은 빠르게 퍼졌다. 삼촌 리앙푸는 이미 며칠 내로 가족 사업의 주요 인사들과 만날 준비를 해두었다. 논의해야 할 것이 많고 결정해야 할 일들이 많았다. 리앙보의 첫 번째 본능은 물러나는 것이었다. 다시 한번 농촌으로 돌아가 평화를 찾고 싶은 마음이 강했지만 그는 이제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이 가족에게 아버지가 세운 유산에 대한 책임이 있었다. 아마도 리안저우가 제시하는 도전 속에서 자신을 증명하고 싶은 마음도 여전히 남아 있었다. 가족의 재결합. 그날 저녁 해가 수평선 아래로 지면서 저택에 부드러운 금빛이 퍼질 때 리앙보는 가족의 조상홀에 앉아 있었다. 삼촌 리앙푸는 이미 그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의 얼굴은 나이든 흔적이 있지만 여전히 사업을 평생 해온 사람의 에너지가 넘쳤다. 돌아왔군. 리앙푸가 그를 보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인식과 함께 다소 형식적인 느낌이 섞여 있었다. 포옹도 따뜻한 환영도 없었다. 리앙푸는 언제나 사업을 먼저, 가족을 두 번째로 여겼다. 우리는 내가 자리를 차지할 때까지 기다렸어. 리앙보는 존경의 의미로 절을 했지만 잠시 말없이 앉아 있었다. 그는 삼촌을 존경했지만 그들과의 관계는 아버지와의 관계처럼 가까운 적이 없었다. 삼촌은 항상 그를 자산처럼 여겼고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만 대했다. 그러나 리앙보는 이제 그때의 젊은이가 아니었다. 그는 겸손을 배웠고 야망이 아닌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고요한 강인함을 배웠다. 저는 도와드리러 왔습니다. 리양보가 마침내 삼촌의 예리한 시선을 맞추며 말했다. 하지만 저는 예전의 제가 아닙니다. 삼촌의 눈이 약간 좁혀지며 그 눈빛 속에서 궁금증이 스쳐갔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떤 사람이 된 거지? 그는 회의적인 목소리로 물었다. 리양보는 등을 곧게 펴고 어깨를 기댄 채 앉았다. 마치 세상의 무게가 벗겨져 나가는 듯한 느낌이었다. 저는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부나 권력이 아니라 지속될 무언가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은 명예, 우리보다 먼저 온 이들을 존중하고 우리 뒤에 올 이들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저는 예전의 제가 아니지만 제가 이해한 바를 바탕으로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의 삼촌은 그를 오랫동안 응시하며 그의 말을 신중히 곱씹었다. 그런 후 살짝 고개를 끄덕이며 리양푸가 말했다. 내가 다른 사업 리더들과 만나게 될 때 이 새로운 철학이 얼마나 잘 버티는지 지켜보겠다. 우리가 앞으로 몇 달 동안 내릴 결정들이 가족의 미래에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하고 있겠지? 리양보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마음은 맑았다. 네, 이해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험. 며칠 후 리양보는 가족 사업의 중심으로 밀려 들어갔다. 그는 오랫동안 가족의 영향력 네트워크의 일원이었던 상인들, 토지 소유자들, 상인들과 만나야 했다. 방은 그가 돌아온 것에 대한 칭찬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 밑에는 조용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다. 일부는 그를 가족의 재산을 이어받을 유망한 상속인으로 보았고 다른 일부는 의심스러워하며 시골 출신의 아들이 리안저우의 엘리트 세계를 헤쳐나갈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했다. 리양보의 삼촌은 그가 회의에서 연설할 수 있도록 준비해두었다. 가족 사업의 미래에 대한 그의 생각을 나누기 위해서였다. 그는 모인 사람들 앞에 서서 손은 차분하고 가슴은 고요한 채로 그들의 기대감이 그에게 눌려오는 것을 느꼈다. 그는 가족의 부를 확장하고 도시 계층에서 그들의 위치를 지키기 위한 전략에 대해 말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는 그 대신 간단하고 솔직하게 말했다. 가족은 모든 사업의 기초입니다. 그는 목소리를 뚜렷하고 흔들림 없이 말했다. 명예가 없고 이 저택을 건설하는데 도움을 준 사람들에 대한 존중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장 큰 부가 우리가 남긴 유산에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의 말은 어색한 침묵을 불러일으켰다. 일부 얼굴은 회의적이었고 다른 일부는 생각에 잠긴 듯 보였다. 하지만 그 순간 리양보는 자신이 옳은 선택을 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세상에 자신을 증명하려고 돌아온 것이 아니었다. 그는 가족의 유산을 존중하기 위해 돌아왔고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을 존중하려고 한 것이다. 새로운 시작. 그 후 몇 주 동안 리양보는 가족 저택에서 점점 더 확고한 존재감을 드러내었다. 그는 삼촌과 함께 토지 관련 문제를 해결했지만 그는 또한 가족의 미래가 존중, 진실성, 그리고 배려의 기초 위에서 세워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삼촌처럼 야망이 넘치고 계산적인 사람이 아니었다. 리양보의 우선순위는 달라졌다. 그는 지속 가능한 무언가, 부와 권력의 범위를 넘어서는 무언가를 만들고자 했다. 그의 리더십의 의문을 품었던 다른 가족 구성원들은 서서히 그가 다른 면을 가지고 있음을 깨닫기 시작했다. 천천히 그들은 리양보의 힘이 그의 야망이 아니라 겸손에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 그리고 몇 주가 지나면서 리양보는 자신이 되어온 사람이 바로 그가 필요로 했던 사람이었음을 깨닫기 시작했다. 계곡에서 평화를 찾은 남자가 바로 가족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었다. 리더십의 무게. 리양보가 리안저우로 돌아온 후 몇 주는 회의, 사업 협상, 그리고 조용한 자기 반성의 순간들로 가득했다. 그의 삼촌,
리양푸는 약속대로 리양보의 가족 사업에서의 능력을 시험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심지어 삼촌조차도 리양보는 리안저우의 엘리트들이 주로 사용하는 치열한 전술을 사용하지 않고도 동맹들의 존경을 얻었다. 그는 이제 단지 행동뿐만 아니라 말에서도 확신 있는 사람이 되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리양보는 자신이 맡은 책임의 무게를 느끼기 시작했다. 명예와 유산에 대해 추상적으로 말하는 것과 사업 세계의 냉혹한 현실에 직면하는 것은 다른 문제였다. 희생을 요구하는 순간, 어느 날 아침, 그는 가족의 재정 기록을 검토하던 중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생각을 멈췄다. 그것은 수십 년 동안 가족과 함께해온 고위 고문, 장혜희였다. 리양 마스터 장혜희가 존경스럽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당신께서 신경을 써야 할 일이 있습니다. 리양보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에게 앉으라고 제스처를 했다. 무슨 일이죠? 장혜희. 장혜희는 망설이며 얼굴을 굳게 만들었다. 서쪽으로 우리의 토지를 확장하려는 문제입니다. 협상은 잘 진행되고 있지만 하나의 장애물이 있습니다. 바로 현지 마을이 우리 제안을 거절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리양보는 찡그리며 물었다. 왜 그런가요? 장혜희의 얼굴은 더욱 심각해졌다. 그들은 자신들의 조상 대대로 내려온 땅에 대한 충성심이 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이 땅을 보존하는 것이 자신들의 의무라고 믿고 있으며 그들은 우리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리양보는 의자에 몸을 기대며 이 새로운 정보가 주는 의미를 되새겼다. 그는 가족의 확장이 미래를 확보하는 데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동시에 전통과 땅에 대한 존중의 가치를 이해하고 있었다. 계곡에서 아버지는 땅이 신성한 것임을 가르쳐 주었다. 그것은 단순히 상업적 자원이 아니라 존경해야 할 존재였다. 그들에게 더 나은 제안을 했나요? 리양보가 질문하며 이미 해결책을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렇습니다. 장혜희가 말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고집스럽습니다. 마을의 원로들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리양보는 한숨을 내쉬며 딜레마의 무게가 어깨에 얹히는 느낌을 받았다. 그가 매입을 강행한다면 마을 사람들을 그들의 고향에서 쫓아내야 할 것이고 그들의 삶의 미묘한 균형을 깨뜨릴 것이다. 그러나 만약 그가 땅을 포기한다면 가족의 성장 계획이 뒤처질 수도 있었다. 삼촌이 말한 대로 그것은 그들의 성공에 중요한 일이었다. 문제는 장혜희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이 우리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얼마나 멀리 갈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리양보는 장혜희의 시선을 맞추었다. 고문이 던진 질문은 날카로웠고 리양보는 그것이 단지 이 땅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가 힘든 결정을 내릴 수 있는지를 시험하는 질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결정. 리양보는 그날 오후 가족 저택의 땅을 걸으며 계곡에서 배운 것들에 대해 되새겼다. 땅을 일구는 경험은 사업 거래에서 결코 배울 수 없었던 근본적인 교훈을 주었다. 그는 땅과의 연결, 농업에서의 힘든 일들이 번영이 단순히 불을 쌓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 그것은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균형은 진실성을 잃으면 쉽게 깨질 수 있었다. 그가 가족 땅의 가장자리를 따라 걸으며 아버지에 대해 생각했다. 그들이 함께 보낸 단순하고 조용한 삶. 아버지가 땅을 가꾸던 방식, 모든 것이 그의 머릿속에 되살아났다. 아버지는 결코 부를 쫓지 않았다. 그는 항상 성실하게, 꾸준히, 명예롭게 일했다. 어쩌면 그것이 답일지도 모른다. 아마도 그의 가족의 유산의 진정한 힘은 끝없는 확장이 아니라 그들이 원칙에 충실하게 사는 능력에 있을 것이다. 리양보는 저녁에 결정을 내렸다. 그 다음 날 아침, 그는 장혜희와 삼촌을 조상홀에 소집했다. 이 문제에 대해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리양보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마을 사람들에게 그들의 땅을 팔도록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가족의 미래는 중요하지만
우리의 진실성을 희생할 가치는 없습니다. 삼촌 리양푸는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그것을 감추며 차분한 표정을 지었다. 큰 실수를 하고 있는 거야. 그는 날카롭게 말했다. 그 땅은 가족의 성장에 필수적이야. 그런 일에 감정적일 여유는 없어. 리양보는 삼촌의 시선을 맞추며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저는 감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저는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의 힘은 우리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존중에서 나왔습니다. 단지 땅이 아니라 만약 우리가 이 사람들을 그들의 조상 땅에서 쫓아낸다면 우리는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들을 착취하는 자들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의 말이 어슴푸레하게 퍼지자 리양푸는 즉시 대답하지 않았다. 처음으로 그의 표정이 조금 부드러워진 듯 보였다. 장애이도 리양보의 말을 생각하는 듯 보였다. 가족이 고통받는 것을 감수하고도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려는 거냐? 리양푸가 믿기지 않는 듯 물었다. 저는 고통을 겪고라도 우리가 누구인지 진실되게 남고자 합니다. 리양보가 목소리를 굳게 하며 말했다. 만약 우리가 부정직하게 행동해서 모든 것을 잃는다면 그럼 부가 무엇에 의미가 있습니까? 긴 침묵이 흐른 후 삼촌은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다. 비록 그의 표정은 여전히 갈등을 드러냈지만 말이다. 나는 내가 맞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지금은 내 판단을 존중하겠다. 전환점. 몇 주가 지나면서 마을 사람들의 뜻을 존중하는 결정은 점차적으로 결과를 나타내기 시작했다. 가족은 땅을 취득하지 못했지만 그 대신 마을 사람들은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다. 가족이 명예롭게 행동했다는 소문이 퍼졌고 그들의 명성은 지역에서 돈이 아니라 공정성으로 점차 자리를 잡아갔다. 사업 자체에 대해서는 리양보가 지치지 않고 대체할 방법을 찾으며 가족의 번영을 위해 힘썼다. 그는 새로운 거래와 파트너십을 성사시키며 무력적인 전술 없이도 가족이 성공할 수 있도록 했다.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그가 얻은 동료들과 경쟁자들의 존경은 이 결정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해 주었다. 리양보는 곧 리더십의 역할이 타인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신의 가치에 맞는 결정을 내리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아직 젊고 배우는 중이었지만 매 결정을 내릴 때마다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이해해갔다. 어느 저녁, 리양보가 가족 저택의 조용한 곳에서 최근의 일들을 정리하고 있을 때 아버지의 말이 그의 머릿속에 다시 울렸다. 진정한 평화는 명예롭게 우리의 의무를 다할 때 온다. 그는 자신의 선택을 내렸고 비록 앞날이 불확실했지만 리양보는 자신이 가족과 세상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는 것을 알았다. 유산의 시험. 리양보가 마을 사람들의 땅에 대한 어려운 결정을 내린 후 몇 달이 지나 상황은 서서히 새로운 리듬을 찾기 시작했다. 가족 사업은 그들이 원했던 땅이 없이도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번창하기 시작했다. 지역 상인들과의 파트너십은 더욱 강해졌고 힘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와 좋은 의도를 바탕으로 새로운 기회들이 싹트기 시작했다. 하지만 모든 것처럼 평화는 여전히 깨지기 쉬웠다. 어느 오후, 차가운 가을 바람이 도시를 휘감고 있을 때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다. 빨간 밀랍 봉인에 찍힌 문장이 있었다. 리양보에게 낯선 상징이었다. 그는 봉인을 뜯고 내용을 읽었다. 편지는 이웃 지역의 강력한 상인 조합에서 온 것이었고 그 조합은 조밍이라는 부유한 지주가 이끄는 곳이었다. 리양푸가 오랫동안 협상을 희망했던 사람이다. 편지에는 이 조합이 양 가족과 야심찬 새로운 프로젝트를 위해 파트너십을 맺기를 원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이 프로젝트에는 한 가지 조건이 있었다. 그 프로젝트는 땅을 구입해야 했는데 바로 마을 사람들에게 팔기를 거부당한 땅이었다. 리양보는 잠시 멈춰서 편지를 다시 읽으며 가슴이 무겁게 내려앉았다. 이것은 중요한 순간이었다.
그동안 몇 달 동안 쌓아온 모든 것에 대한 시험이었다. 그는 이전의 결정을 존중하고 자신이 얻은 존경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부와 사업의 압력에 굴복할 것인가? 씁쓸한 선택. 그날 저녁, 리양보는 삼촌을 호출해 회의를 열었다. 그들은 가족의 조상홀에서 마주 앉아 있었다. 긴장이 감도는 순간이었다. 리양푸는 곧바로 상황을 설명했다. 이건 우리가 기다려온 기회야. 리양푸가 급하게 말했다. 조밍은 강력한 인물이고 그의 조합은 지역 곳곳에 영향력을 끼친다. 만약 우리가 거절한다면 모든 것을 잃을 위험이 있다. 만약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그 이익은 우리가 본 것 중 그 어떤 것보다 클 것이다. 리양보는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다. 그 제안은 매력적이었다. 권력, 가족의 영향력 확장. 하지만 그건 바로 그 땅이었다. 바로 그 마을 사람들. 이제 그가 자신의 원칙을 배반할 수 있을까? 하지만 그 대가가 무엇입니까? 삼촌, 리양보가 침착하지만 감정이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이걸 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힘들게 쌓아온 기초를 깨는 것이다. 우리가 보호한다고 약속한 사람들, 농부들, 노동자들, 마을 사람들, 우리가 그들을 등 돌리면 우리가 무엇이 될 것인가? 삼촌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눈을 가늘게 떴다. 너는 명예를 이야기하지만 명예가 우리의 미래를 잃게 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내가 꿈꾸는 건 좋지만 꿈은 가족을 먹여 살리지 않는다. 우리는 이상을 넘어서 생각해야 한다. 만약 우리가 이 거래를 하지 않으면 다른 누군가가 할 것이다. 그 누군가는 우리가 이렇게 다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 리양보는 삼촌의 말의 무게를 느꼈지만 그 말들은 그에게 공허하게 들렸다. 모든 것을 얻는 것이 무엇을 위해서라면 그 가족을 강하게 만든 가치들이 무엇이 될 것인가? 저는 아버지가 만든 것을 파괴하지 않겠습니다. 리양보가 조용히 그러나 확고한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는 그 계약을 하지 않습니다. 리양푸의 얼굴은 어두워졌고 입술은 얇게 눌렸다. 그는 갑자기 일어나며 의자가 바닥에 긁히는 소리가 났다. 너는 바보야. 그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내게 리더로서 자유를 주었지만 내가 이렇게 리더십을 선택한다면 이 가족을 망하게 할 것이다. 리양보는 움찔하지 않았다. 그는 일어나며 어깨를 펴고 마음은 확고했다. 그럼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삼촌. 하지만 순간적인 부를 위해 유산을 희생하지는 않겠습니다.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흥미롭고 의미 있었다면 3번 댓글을 남겨주시고 다음 흥미로운 이야기를 기다리시려면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